네,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정오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삼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는 이제 온다라는 게 컨센서스 같고요. 그런데 간밤에 미국의 아틀란타 연준 GDP 나우 폴캐스트죠. 보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가 GDP가 마이너스였으니까 2분기도 이러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2분기 GDP가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플러스 0.5%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아틀란타 말씀하신 연준에서 추정하는 GDP 나우가 계속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 어쨌든 마이너스를 찍었던 가장 큰 요인은 PCE 네. 물가, 특히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이렇게 어쨌든 마이너스 GDP를 예상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5월 이후에 중국도 조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출이 5월, 6월에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정부 지출도 지금 6월 달에 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GDP의 70%나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네. 조금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나, 네. 그래서 1% 미만의 성장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2분기에 0.4%에서 0.5%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0%대입니다. 그리고 소비 경기 말씀 주셨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6월 달이 50이에요. 이 지수가 78년도부터 발표됐는데 역대 최저란 말입니다.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틀란타 GDP 나우 폴캐스트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거는 향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좀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녹록지 않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름값이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기름값이 어쨌든 조금 하락 추세고요.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하향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힌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힌다. 네. 결국엔 수요의 위축이 따라가면서 기름값도 지금 안정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름값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조금 극단적인 기술적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박사님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이 요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약간 연착륙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할지 어느 쪽에 좀 무게중심 싣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연초부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참 낮췄는데요. 연초에 제가 전망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였는데 지금 연초에는 거의 다 컨센서스가 3%대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예. 슬로우플레이션이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는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미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경기 진단을 하는 예측기관, 평가기관이 경기 침체로 진단하지 않는 수준. 저는 실업률 기준으로는 한 4%대 초반이라든지, 그다음에 GDP 성장률은 0에서 1% 사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은 취약하고 기대치보다 낮지만 예. 그렇다고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가지는 않는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좋은 성장 둔화, 착한 성장 둔화.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성장 둔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슬로우플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경기 침체, 또 지금 바로 경제가 경착륙으로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좋은 성장투나 자, 통과 의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악재에 대해서 이미 반영된 악재와 또한 반영된 데 더 나빠지는 악재, 우리가 모르는 악재 이런 걸 구분을 좀 하셨는데 재밌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정말 뭐 5만 가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뭐 실적이 이제 당장 뭐 7월 중순부터 뭐 이달 중순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네. 실적의 급냉이라든지 또 지금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이제 소비,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의 급냉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당면한 악재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을까라고 따지면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경착륙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경착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기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한 2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면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하락을 이제 테스트 받을 거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 나눈 이제 슬로우플레이션, 네. 조금 소프티시한 어쨌든 경기 둔화로 이제 간다면 그래도 10%까지는 아닌 주가의 추가 하락률이 어느 정도는 조금 극단적인 하락은 좀 면하는 그런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극단적인 경착륙, 그리고 조기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이 하반기 경기 침체 들어가면 유로존 경기 침체는 훨씬 더 깊을 거고 그런 경우에 미국 유로존의 어떤 거대한 소비 국가가 바로 침체 하반기에 빠진다면 특히 신흥국 경기 침체도 같이 동반해서 하반기에 빠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는 게 최근의 컨센서스이니까요. 자, 그럼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중국 얘기입니다. 네네. 자, 오늘 차이신 PMI 또한 이번 주에 나왔던 통계국 PMI 전부 확장 국면에 진입했고요. 설선찮게 중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경기도 어쨌든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중국은 상당히 이원적인 경기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주,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이나 산업 활동 측면이나 하지만 뭐 전체적인 소비 그 다음에 소재와 좀 벌키한 그러한 그 저부가 전통 산업 중심으로는 조금 회복이 조금 어렵다. 이번 침체 국면에서 특히 선진국 경제가 조금 계속 슬로우 다운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주와 전통 산업의 그런 이원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부동산 부분이 저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성장 둔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조금 그 불확실한 그러한 성장 부분이 계속 가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매크로 성적표는 지금 IMF도 한 4.4%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장률을 저는 실질적으로는 3%대 중후반 성장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어쨌든 결과를 어떻게 마사지해서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성장률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 한 해가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 지금 빅스텝 전망이 거의 지배적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7월 14일 그 금통위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빅스텝 할 것 같습니다. 0.5% 해서. 그러면 7월 말에 미국과 금리 차이가 한 25bp 차이 날 건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몇 퍼센트의 기준금리에 도달하느냐, 뭐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올해 말까지로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7월에 이제 50bp, 그 이후에 베이비 스텝 0.25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연말에 한 3.50%. 네. 그래서 한미의 기준금리 차이는 올해 연말에 50bp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일단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지금 중국의 반등을 보고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뷰도 선수님께 나왔는데 어쨌든 중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조금은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